네, 이번에는 7회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isting이라는 게 이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면요, 그냥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이니까 기존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travel information systems니까 여행 정보 시스템들은요, 이놈이 주어가 되겠고요. such as 뭐와 같은 전광판 정도, 이게 전자니까 전광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motorways니까 그러니까 모터는 자동차잖아요. 그러면은 찾길 위에 있는 전광판과 같은 그러한 여행 정보, 기존의 여행 정보 시스템들은요, 디자인 되어졌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consider, 고려하는 거를 여기서는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요, 목적 보어로서 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무언가가 디자인했습니다. 목적어를 목적 보어하게 디자인한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본다면은 디자인 되어진 거죠. 뭐뭐 하게끔, 뭐 하게끔? 고려하게끔 디자인 되어진 거죠. 뭐를요? 트래벨러를 크라우드, 군중들로 고려하게끔 그렇게 디자인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여행 정보 시스템들이 여행자를 군중으로서 고려하게끔 그렇게 디자인 고안되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좀 진화한 트래픽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니까 교통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operated를 동사로 보면 안 되겠지. 여기서는 pp 후치 수식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작동되는, 어디에서? 대부분의 유럽 나라와 미국에서 작동되어지는 그러한 교통 관리 시스템들은요, 좀 진보된이죠. 진보된 교통 관리 시스템은요, rely, 의존한다라는 거죠. 어디에? centrally controlled infrastructure and information source니까 중앙으로 조정되는, 관리되는 그러한 기반 시설이나 정보 출처, 이런 거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여행 정보라든지 교통 시스템, 여행 정보 시스템이나 교통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앙으로 관리가 되는 그러한 기반 시설이나 정보 소스, 이런 거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특징들은요, 이러한 두 가지의 특징들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여기에 이렇게 의존하는 거, 요놈과 요놈에 의존하는 거,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앞에 문장에 트래벨러를 군중으로서 여기는 거, 이러한 특징들이, 그지? 이러한 두 가지의 특징들이 방해한다라는 거죠. 뭘 방해하냐면요, 발전을 방해하는 거야. 뭐의 발전이냐면은 신뢰와 신뢰성. 뭐의 신뢰성? 특정한 그러한 시스템들의 신뢰, 약간 방해를 한다, 신뢰 발달에 방해를 한다라고 해서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특성이 뭐를 한다는 거야? 신뢰라는 거를 조금은 없앤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럼 왜 신뢰를 없앨까? 뭔가 중앙으로 좀 집중되어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 출처도 약간 중앙에서 통제하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을 잃어버린다, 뭐 요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여행 정보 시스템은요, 근데 그것은 more often이니까 조금 더 자주예요. not보다는, 즉 안 하는 것보다는 종종 더 자주니까 그냥 종종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자주니까. 그럼 종종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근데 어떤 정보냐면은 그것은 보이는 거야. 뭐처럼 보이냐면 관련 없어 보이는 거야. 누군가의 어떤 사람의 여행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정보를 종종 전달하는 그러한 여행 정보 시스템은, 즉 여행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요 여행 정보 시스템이 뭐를 알려주겠어? 당연히 여행 정보를 알려줘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의 여행과는 조금은 관련이 없어. 근데 그런 정보를 자꾸 준단 말이야. 그럼 그러한 시스템은, 요놈이 이제 주어가 됩니다. 아직 동사 안 나왔어요. 요놈이 주어가 되겠고요. 점차적으로 된다라고 해서 요놈이 이제 동사가 나오는 거죠. 점차적으로 becomes, 된다라는 거야. 시스템이 당연히 단수니까 요놈도 becomes가 오는 거죠. 그럼 된다라는 거야. 노이즈가 된다라는 거지, 트래벨의 환경에서. 즉 내가 여행자야. 근데 내가 여행자인데 어떤 사람의 여행에는 관계가 없는 정보를 자꾸 준단 말이야. 이 여행 정보 시스템이.
그러면 이 여행 정보 시스템이 주는 그러한 정보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시스템은 당연히 노이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거 관련이 없잖아. 관련이 없으니까 소음밖에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이 별로인 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나옵니다. 자, 일단 as라는 접속 다음에 pp가 나왔으니까 일단 얘는 뭡니까? 분사 구문이죠. 그러면은 보여졌듯이야. 누구에 의해서? to and Abdulhai와 to에 의해서 보여졌듯이. 그러면은 얘는 누구인지가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지문을 쓴 사람, 이 지문을 어디선가 발췌를 했을 텐데 읽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지문을 발췌해놓고 문제를 풀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fu가 뭐고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 이름인지도 모르겠고 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얘에 의해서 보여졌듯이 뭘 어떻게 보여줬는지 모르겠어. 근데 뭐가 보여줬냐면은 드라이버, 그럼 운전하는 사람의 반응이야. 뭐에 대한 반응이냐면은 이 전광판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야. 이 전광판 메시지에 대한 운전자의 반응이 어떻다는 거야? 줄어든다라는 거야. 오버타임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야. 컴마 찍고 ing 또다시 분사 구문이 온 거죠. 그러면은 보여주면서 뭘 보여주면서? 잠재적인 불신을 보여주면서야. 아까 신뢰가 떨어진다 그랬잖아. 뭐에 대한 불신이냐면은 이 디스플레이 되어지는 메시지에 불신을 준다라는 거지. 자, 이제는 유추를 해야 됩니다. 왜? 얘가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걸 유추하냐면은 우리가 전광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떠한 정보를 준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러한 정보들이 뭐야? 별로 관련이 없는 거야. 이러한 정보들이 관련이 없어. 그러면은 뭐 얘가 보여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운전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운전자의 반응은 내려간다, 떨어진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거야? 불신을 보여준다. 이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 자체가 전혀 배려심이 없어요. 정말 다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지문입니다. 자, 아무튼 하나의 정보 시스템은, 근데 그 정보 시스템은 count on이라는 거는 의존하다라는 뜻이야. 아까 rely on이랑 비슷합니다. 뭐에 의존하면은 단일한 정보 출처에 의존하고 있는 한 정보 시스템은 위험 속에 있는 거야. 뭐의 위험 속에 있냐면요, of의 ing 전치사 목적어죠. 되는 위험이야. 뭐가 되는? 이렇게 가치 untrust니까 불신의 가치, 즉 뭔가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되는 그러한 리스크, 위험 속에 있다라는 거야. 즉 봐봐요. 단일한 정보 출처가 뭐야? 아까 중앙 컨트롤 정보 출처라 그랬잖아요. 어디?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온 거 있잖아.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중앙에서 컨트롤되는 인프라와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소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거를 중앙에서 컨트롤되는 정보 출처, 이거 단일한 정보 출처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신뢰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뭘 만든다는 거야? 단일한 게 불신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건에서는 잘못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전달되는 거죠. 뭐에 의해서? 단일한 그러한 정보 출처에 의해서. 그런 의해서 잘못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막 전달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한 곳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데미지를 줄 거라는 거지. 신뢰 정도에, 어떠한 신뢰?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정도에 데미지를 준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정보 출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도로 표지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도로 표지판을 봤을 때 이 도로 표지판에 대한 정보 출처는 어디겠어요? 당연히 중앙 정부겠죠. 뭐 도로교통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럼 중앙정보에서 또는 나라 뭐 이런 데서 한 가지의 출처로 해서 도로 표지판을 준단 말이야. 근데 이러한 것이 뭔가 관련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정보 출처가 단일하단 말이야. 출처가 단일해.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이 도로 표지판에 대한 불신이 뭐 늘어나게 된다. 뭐 대충 요 정도의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하지만 글 자체는 그렇게는 깔끔하지 않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성인데 일관성의 중요성은 가능하게도 overestimate니까 과장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이거 무슨 말이야? 자, 일관성의 중요성이 과장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럼 일관성의 중요성이 과장될 수 없다라는 건 이건 영어적 표현이고요. 한국말로 따지면은 일관성은, 그러니까 과장, overstate라고 하는 거는 과하게 말하다라는 뜻이니까 과하게 말해줄 수 없다라는 거는 일관성은 엄청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일관성의 중요성은 과장되어질 수 없는 거야. 더 이상 과장되어질 수 없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작은 아이들은 배운다는 거야. 대부분은요, 뭐로부터 배우냐면 갖는 것으로. 똑같은 상황. 근데 어떠한 똑같은 상황을 갖냐면은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죠.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것, 그것을 하게 함으로써 배운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거는 지금 좀 알아둬야 되는 게 have라는 사역동사의 목적 보어로서 pp가 왔다라는 거. 왜? 어떠한 것이 반복되어지는 거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pp가 왔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대부분은 습득,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관성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over and over and again 계속 된다? 이거는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죠. 즉 일관성으로부터 배운다. 아이는 일관성으로부터 배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In exactly the same way니까 똑같은 방식 또는 with 뭐를 가지고 약간의 변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되든지 아니면 조금의 변화가 있든지 상관없이,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반복을 통해서 무언가를 습득한다라고 하는 거고, 반복이라고 하는 건 일관성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자, 다음입니다. bit by bit이니까 조금씩 아이들은요 시작한다라는 거지,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야.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건데 뭘 알아차리기 시작하냐면은 어떻게, how절이 이제 알아차리다, recognize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특정한 것이 작동하는지 그거를 인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죠? and 그리고 in the end 결국에는요 그들은요, 당신 여기 아이들이 되겠죠. 아이들은요 will have absorbed니까 흡수한다라는 거야, 이것을. 즉 여기서 and라고 하는 거는 they begin 여기에 절과 they will have 여기에 절, 즉 이 절과 이 절을 같이 묶어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정한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은 그것을 흡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당연히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그 특정한 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인식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observe니까 흡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흡수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습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것을 습득하게 된다라는 거야. 즉 반복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해하고 그리고 습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여기서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일관성을 나타내는 거겠죠. 이해됐죠? 다음입니다. This 이것은요 goes 갑니다. for 어디까지 가요? 한계와 규칙들까지한테도 간다라는 거야. as much as 뭐뭐만큼이나 for. 그럼 여기서는 as much as, 여기서 as 접속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it
goes 정도가 다시 생략이 됐겠죠. 그럼 이것이 어디에 가듯이? 다른 어떤 거에 가듯이 여기에도 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다른 어떤 거에도 가듯이 이것은 여기에도 간다. 즉 여기서 요 놈이라는 거는 뭐 적용된다 정도로 보시는 게 한국에서 의역하기엔 좋겠죠. 다른 어떤 것에서도 반복 2의 습득으로 가는 과정이 간다라는 거야. 근데 어디까지도 간다라는 거야? 한계와 규칙만큼도 똑같이, 에즈는 똑같다라는 표현이니까, 동등비교니까 그것까지도 간다라는 거니까 어떠한 한계와 어떠한 규칙도 반복 2의 습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됐죠? 다음 5번입니다. 자, constantly니까 끊임없이 그다음에 여기서의 changing이 주어가 됩니다. 그럼 changing이 주어면은 동명사니까 단수가 되겠고요. 그다음 change는 타동사니까 목적어로 더 rules가 되겠죠. 그럼 규칙들을 바꾸는 것, 그것은 매우 confusing 하고요. unsettling 하다는 거야, 아이들한테는. unsettling이라고 하는 거는, settle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딱 자리가 잡혔다는 거거든요. 근데 unsettling이라고 하는 건 자리가 잡히지 않고 막 움직이는 이런 뜻이에요. 즉 뭔가 불안한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불안하다는 거야, 아이들한테는. 왜? 바꾸는 거니까. 바꾸는 거는 뭐야?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일관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해를 못하게 되면 습득을 못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confusing하고 unsettling 하다라는 거야. 계속 바꾼다는 건 규칙을. 그러니까 규칙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규칙도 일관성이 있어야지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빼앗는 거야, 그들에게. 근데 뭘 빼앗냐면요, 그들의 감각. 어떠한 감각? stability와 security니까 안정성과 안전의 감각을 뺏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되겠고요.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치, changing the rules가 되겠죠. 규칙을 자꾸 끊임없이 바꾸는 거, 규칙을 끊임없이 바꾸는 거는 아이들한테서 요 안정감과 안전감, 이러한 것들을 뺏어간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네요. 뭐 여기서 굳이 알아야 되는 거는 뭐 deprive라는 동사가 A of B라고 해서 A에게 B를 빼앗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빼앗아가다. 됐죠? 그러니까 어쨌든 바꾸는 거 안 좋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일관성은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해, 일관적이지 않아, 자꾸 바꿔, 그럼 안 좋아,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what is important, 그럼 what을 이제 두 개로 쪼개서 문장 제일 처음에 주어가 되겠고요, is의 주어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아니라는 거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what을 두 개로 쪼개서 요 is의 주어, 그리고 요 is의 주어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해석은 어떻게 하겠어? 그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아니다. 즉 중요한 것은 아닌 거야. 뭐가 아닌 거야? 말하는 것이 아닌 거지.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야? 다섯 번 no라고 말하고 처음에, 그리고 나서 give in, 포기하는 거, 그것은 아니라는 거야. 즉 뭐야? 중요한 것은, 자, 지금 여태까지 계속 중요하다라는 거는 뭐였어요? 중요하다라는 건 일관성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 일관성을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5번 no를 말하고 그 다음에 한 번 yes를 말하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 5번 no하고 한 번 yes 하는 거는 일관성을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야? 얘는 일관성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일관성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5번 no하고 한 번 yes 하는 거, 이거는 일관성 지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죠? 그래서 자, 만약에 너가 이것을 단 한 번이라도 한다면, 즉 이것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일관성을 지키지 않는 거, 그것을 한 번이라도 한다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끈다는 거야. 뭐로 이끌어요? 한 기간. 근데 뭐를 가진 한 기간이냐면은 많은 그러한 여기서는 약간 짜증,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많은 짜증을 가진 기간을 이끈다는 거야. 즉 이거 일관성 한 번이라도 안 지키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아이는요 has just learned니까 지금 막 배웠다라는 거야. have pp에 just 붙으면은 막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막 뭘 배웠냐면은요, 뭘 배웠냐면 that 이하의 사실을 막 배웠기 때문인 거야. 조금의 인내가 아마도 이득이 된다라는 사실을 막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5번 no 했어. 그래서 내가 지켰단 말이야. 이거 지키면은 이거에 대해서 페이 오프, 뭔가 득이 될 거야 라는 건 이제 막 알았단 말이야. 근데 한번 갑자기 예스를 해버리잖아. 그럼 얘는 이제 혼란스러워지니까 짜증이 난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일관성을 지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플러스 더해서 while 주어가 동사하는 반면에, 그럼 그 아이가 아마도 매우 기쁜 반면에 뭐를 가지고 having 갖는 걸 가지고, 근데 having one이니까 얻는 거야. extra cookie or something like that이니까 그것과 같은 유사한 것들, 즉 추가 쿠키, 여기서는 추가 쿠키라는 거는 뭔가 좀 이점을 얻었다는 거죠. 또는 그것과 같은 무언가, 그런 거를 만약에 얻어서 매우 기쁜 반면에, 기쁜 반면에 만약에 이것이 정기적으로 발생한다면, 즉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일관성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정기적으로 발생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매우 unsettling 하다는 거지. for him, 그에게는. 여기서 그에게는 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아이가 되겠죠. 그죠? 그 아이에게는 조금은 좀 불안정한 그런 게 될 거다 실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엑스트라 쿠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밥을 먹기 전에, 예를 들면은 점심을 12시에 먹어요. 근데 11시 30분에 과자를 달래, 아이가. 그럼 과자를 달라 그래서 처음에 안 돼 이랬어. 두 번째, 내일 또 달래, 안 돼. 그 다음날 또 달래, 안 돼. 그 다음날 또 달래, 안 돼. 그 다음날 또 달래, 안 돼. 그 다음 또 달래. 근데 얘를 했어. 오케이를 했다고. 그 다음에 그래 먹어 라고 했다고. 그러면은 지금 쭉 일관성을 지키다가 여기에서 일관성이 무너진 거지. 일관성을 무너지게 됐어. 지금 과자 달라고 해서 여섯 번째 날에 과자를 하나 줬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이는 매우 기쁘겠지. 엑스트라 과자를 하나 얻었으니까. 근데 그러는 반면에 이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뭐야? 다음에 XX하고 5하고 X하고 5하고 XXXXX 하다가 5하고, 이런 게 정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면, 즉 일관성을 지키지 않는 것이 정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아이들한테는 이 규칙 자체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뭔가 unsettling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의 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cutting out, 잘라내는 것. 그것은요, 뭐 하는 거래요? excluding, 배제시키는 거래요. 뭘 배제시키는 거냐면은 어떠한 것들을 배제시키는 거야. 뭐로부터? 우리의 삶으로부터. 뭐 하기 위해서? to make가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만들기 위해서야. 뭔 만들기 위해서면은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야. 뭐를 위한? 새로운 요구를 위한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것들을 배제시키는 거, 이런 것을 cutting out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하네요. 자, 즉 정리를 하면은요, 잘라내는 것은 배제시키는 거죠. 뭘 배제시키는 거냐면은 우리의 삶에서 배제시키는 거지. 우리의 삶에서 배제를 시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공간을 위해서 무언가를 빼는 거, 이런 거를 cutting out, 잘라내는 거라고 지금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는요, become, 된다라는 거야. 좋게 된다라는 거야. at, 뭐 하는 데 있어서? prioritizing, 즉 우선순위 하는 것에 있어서 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즉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무언가 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어. 예를 들면은 놀고도 싶고요, 공부도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야겠지.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야? 노는 거죠. 그죠? 그럼 놀기 위해서 우리는 뭐해? 공부하는 시간을 잘라낸다라는 거죠. 정신 나갔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반대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노는 거를 잘라내고, 즉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잘 하게 된다라는 거지. 왜? 우리는 커팅아웃을 하게 됨으로써.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떨어뜨린다는 거야. 올드 프렌드, 친구를 떨어뜨린대.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공간을.
뭐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냐면은 테이크하는 공간이야. 우리의 아이를 어디로 테이크하는 거야? 사커로 테이크하는 거지. 즉 우리의 아이들을 축구 경기장으로 데려가는 것을 위한 그러한 공간을 위해서 오래된 친구를 떨어뜨린다는 거 하는 거야. 즉 여기서는 뭐야? 친구와 아이 중에 뭘 고른다는 거야? 아이를 고른다. 우선순위를 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요 제거한다는 거야. 런치를요 뭐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일이 되어지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는 get 목적어, 목적보어로서 pp가 온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보어한 상태가 되게 하다. 즉 조금 더 많은 일이 수행되게 하기 위해서, 즉 일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점심을 제거한다. 점심을 거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는요 컷, 자른다는 거야. 짧은 우리의 데이 오프면 휴가입니다. 그럼 우리의 짧은 휴가를 자른다고 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catch up on이냐면은 따라잡기 위해서요. 뭘 따라잡는 거야? 레포트를 하나 따라잡기 위해서, 숙제 하나 하기 위해서, 또는요 뭐 보고서 하나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휴가를 잘라낸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요 우리는요 일어난다라는 거야. 1시간 일찍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시간을. 뭐를 시간? 운동을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을 조금 더 줄인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무언가를 하나씩 잘라내면서 얘를 더하기 위해서 얘를 잘라내고, 얘를 더하기 위해서 얘를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를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But 그러나 이것은 작동합니다. work이라고 하는 동사는요 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도 있어요? 작동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건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작동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요 효과가 있다 정도도 보시면 됩니다. 일하다, 작동하다, 효과 있다. 이 세 개는 무조건 알아두세요. 그래서 오직 어디까지에만 효과가 있냐면 특정한 지점까지만 효과가 있다, 작동한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즉 이것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잘라내는 것이죠. 즉 이 잘라내는 거는 특정한 지점까지만 효과가 있다 또는 작동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역접의 얘기를 두고 있네요. 그럼 이제 내용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죠? 한번 봅시다. 자, 마침내 너는요 잘라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no more니까 뭐야? 더 이상 잘라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줄여도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잠자는 시간이라고 봅시다. 그럼 잠자는 시간을 우리는 잘라낼 수 있어요. 잘라낼 수 있다가 더 이상 잘라낼 수 없게 되겠지. finally 마침내에는. 그죠? 그러면 너는요 get down, 다운된 상태가 된대. 즉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야.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요 되게 에센셜한 부분까지도 내려간다라는 거야. 에센셜한 그냥 뭔가 이렇게 탁 그 정수의 그러한 아주 기초적인 것까지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work, personal responsibility and the necessary amount of sleep and social time이니까 뭔가 일, 그죠? 일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responsibility니까 책임, 그죠? 개인적인 책임. 그 다음에 뭔가 시간인데 필요한 시간이야. 그리고 사회적 시간, 잠에 필요한 시간과 사회적 시간, 이런 것들까지도 쭉 내려간다라는 거야. 아주 필수 요소까지도 쭉쭉쭉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잘라낼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 부분은. 그래서 뭐 할 때 이 직업과 그 가족의 그러한 위기 상황으로부터의 요구들이 뭔가를 이제 방해한다라는 거야.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런 거가 이제 끼어들 때, 차지할 때, 그럴 때 레저 타임이나 엑서사이즈나 사회적 삶이나 그리고 데이 오프니까 휴가, 이런 것들이 go 간다라는 거야. out the window니까 뭐야? 창문 밖으로 나가버린다라는 거 하는 거지. 그럼 창문 밖으로 나가버린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없어진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즉 뭐 직장이나 아니면은 가족 그러한 그 위기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끼어들고 시작하면은 우리의 그 여가 시간이나 운동이나 사회적 삶, 사교 삶, 그 다음에 뭐 휴가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finally 마침내 comes 온다라는 거야. 시간이. 되어라는 건 유도부사니까 주어동사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시간이 오는데 어떠한 시간이 오게 되면 주어가 동사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건데, 다시 유도부사 주어동사가 바뀌죠. 그래서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야. 근데 어떠한 거야? 잘라낼 어떠한 것도 없는 시간이 온다라는 거지. 즉
잘라내고 더 이상 잘라낼 수 없는, 즉 잘라낼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때가. 그렇지만 여전히 too much to do니까 할 것들이 많은, 그지? 할 것들은 굉장히 많은 그러한 시기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의 and는 병렬 구조가 뭘까요? 여기서는 nothing과 too much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즉 잘라낼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할 것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러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은요,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목소리를 낸다라는 거야. 어떠한 불평불만에 대해서. 근데 그 불평불만은요, 그 불평불만은 내가 가장 많이 종종 듣는다는 거야. 어디에서? 나의 세미나에서. 근데 뭐에 관련된 세미나면은 스트레스에 관련된 나의 세미나에서 내가 종종 듣는 그러한 그 불평불만들을 목소리 낸다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요, 느낀다는 거야. as though는 as if랑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면은 뭐야 이거? as if랑 비슷한 뜻입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럼 우리는 느낀다는 거야. 마치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삶을 관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 우리가 요거는 조금 정리를 해둡시다. 보통 우리가 이제 as if나 as though 이런 거 가면은 as if 다음에 뭐 주어 동사 했을 때 뭐 여기가 뭐 시제가 과거가 온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시제가 과거가 온다라는 거는 가정법처럼 쓰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시제가 과거가 온다. 가정법에서 시제가 과거가 온다? 어떤 사실의 가정이에요? 현재 사실의 반대의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실제로 삶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다. 즉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 않지만 그렇다고 느낀다 라고 할 때는 we were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얘가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라면. 하지만 얘가 지금 were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고 한다면 얘가 지금 현재 시제가 왔다라는 거죠. 현재 시제가 왔다라는 거는 가정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법이 아니면 그냥 우리는 그런 것처럼 느낀다. 뭐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고 느낀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런 것처럼 느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but이라는 접속사가 나오고요. 주어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ing만 나옵니다. 자, 얘 뭘까? 접속사고요. ing라고? 얘 분사 구문이에요. 접속사 지우지 않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원래 문장은 뭐였는데? 자, 원래 문장 보여줄게요. But we are not, 죄송합니다. 이거는 we are not 보다는요. We don't experience it. 자, 이 문장이었어요. 그 상태에서 분사 구문 가볼게요. 접속사 지울까 안 지울까 했는데 얘는 살린 거야. 그 다음에 주어 we랑 we 똑같으니까 지웁니다. 그 다음에 don't experience를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not experiencing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but not experiencing it이 된 겁니다. actually는 부사로 들어간 거고. 됐죠? 그럼 얘는 분사 구문으로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it이 뜻하는 건 뭐겠어요? 실제로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 즉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life가 되겠죠. 삶을. 즉 삶을 경험하고 실제로는 삶을 경험하고 있지 않으면서 삶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낀다 라고 하는 게 얘네들의 불평불만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은 이러한 불평불만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경험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잘라낼 거 다 잘라내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해. 왜? 지금 일과 가정 이런 거에만 지금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여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지 못하고 다 잘라냈다라는 거잖아.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as you probably know from your own life니까 너 자신의 인생으로부터 너가 아마도 알고 있듯이, 그러듯이 cutting, 자르는 것은요, 단지 no longer,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라는 거죠.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그러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효과가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잘라낼 거 다 잘라내서 더 이상 잘라낼 수 없는 상황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너의 이렇게 이런 불만을 하는 그런 너의 경험 속에서 너가 알다시피 잘라내는 것은 더 이상 뭐하다는 거야?
no longer works니까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잘라내는 것, 자르는 것, 잘라내는 것은 더 이상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해됐죠? 다음. 자, 자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족같다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족같다 이렇게 따라하시면 돼요. 따라하지 말고 진짜로. 자, 이 글은요, 여러분. 이 글은 제가 읽으면서 참 열이 받았던 그러한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이렇게 글을 써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많아지는 그러한 글이었어요. 그러면 이 글이 왜 그지 같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는요 진화했어요. like 뭐처럼? 몸처럼 진화한 거야. 근데 그 몸은 어떤 몸이냐면은 그 몸 속에서 이것이 앉아 있어요. 자,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뇌입니다. 즉 뇌가 앉아 있다, 뇌가 존재한다 또는 들어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즉 뇌가 들어있는, 즉 몸이 되는 거지. 그지? 뇌는 앉아 있습니다. 그 몸 안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뇌가 들어있는 그 몸처럼 뇌도 진화를 했다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 뇌는요 뭐 속에 있어요? 과정 속에 있대. 뭐의 과정 속에 있냐면요, 진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즉 여기서의 and의 병렬 구조는 is와 has evolved가 되는 거고요. 즉 뇌라고 하는 거는 진화하는 중이다. 진화를 했고 진화 중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와 같이? 몸처럼. 몸도 진화를 하잖아요. 뇌도 진화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나 진화, 뭐의 진화? 뇌의 진화는요 조금은 다르대요. 뭐랑은? 진화보다. 뭐에? 몸의 진화보다는 좀 다르대. 그러면은 몸도 진화를 합니다. 뇌도 진화를 해요. 하지만 그 진화의 방식이 조금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은 지금 뭐 주제는 주어가 뇌다 보니까, 주어가 뇌니까 뇌가 얼마나 몸과 진화하는 부분이 다른지, 즉 뇌의 진화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 자체는 아마 그렇게 이어질 겁니다. In the brain, 자 머리, 뇌에서는 unlike, 뭐와는 달리, 여기서는 조금 특이하게 나왔어요. 전짝이 전짝의 목적어로 나왔는데요. unlike는 특이하게 뭐뭐와 달리라고 해가지고 전짝을 목적어로도 받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의미상으로. 즉 대부분의 다른 인간의 장기 속에서와는 달리 뇌 속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죠? 그 속에서는 자 나중에 발달이 does not so much, 이거 뭐야? not so much as, not so much as, 이거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는 문법이네요. not so much as, 요거 하나 알아둡시다. 자, 이거는 제가 따로 쓰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자, 일단은 not so much A as B 라고 보시면 됩니다. not so much A as B는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A라기보다는 B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not so much A as B, A라기보다는 B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랑 똑같은 거를 알려드리면 다 적으세요. not A so much, 그 다음에 as B 가능하고요. 또 뭐도 가능하냐면은 B rather than A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more B than A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뭐도 가능하면은 less A than B도 가능하죠. 자, 일단은 이렇게 다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이거에 대한 생성 원리를 잠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에 대한 생성 원리. 자, 이렇게 한번 보자 이거야. 이렇게. 자, 위에다 쓸게요. He is a doctor. 뭐야? doctor. 자, 이 문장이 있어요. 그는 한 의사예요. 그 다음에는요. He is a healer. 자, 그는요 치료사예요.
치료사는 약간 여기서는 뭐 약간 좀 이렇게 그 뭐랄까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as를 한번 가봅시다. as. 근데 이렇게 한번 보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닥터를 좀 뒤로 써볼게요. 자, 여기에 as를 쓰고 여기에 as를 쓰는 순간 뭐가 사라져요? 여기에 있는 he is가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쓸까요? he is 써놓고 이렇게 한번 합시다. 여기 있는 he is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he is as a doctor, as a healer. 자, 이 문장이 됩니다. 자, 이 문장에서 얘의 성질과 얘의 성질이 비슷하다고 보면서 여기에다가 more를 더 써주는 거야. much를. 죄송합니다. much를 더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닥터인 성질이 더 있다라는 거야. 얘가 힐러인 성질보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요 as를 죄송합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is not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정어가 됩니다. 그러면은 부정어가 되면은 얘가 힐러인 거보다 얘가 닥터인 성질이 더 적다라는 뜻이 되겠지. 즉 뭐야? 얘는 의사인 성질보다는 힐러인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요 as를 so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not so much A as B라는 구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즉 닥터라기보다는 힐러다 라는 뜻으로 이제 생성 원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의 A, B는요 반드시 뭐 명사나 이런 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동사기보다는 동사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이거 문장 까먹었지? 자, 뇌에서보다는 다른 인간의 어떠한 오관, 즉 장기들에서와는 달리 뇌에서는, 그지? 나중의 발달이 이전의 것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의 발달들이겠죠. 이전의 발달을 replace, 대체하기보다는 뭐 한다는 거야? 더한다라는 거지. to, 어디에? 그것들에 더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거는 일찍이 있었던 발전이 되는 거죠. 발달. 그리고 또 뭐 한다는 거야? build, 쌓인다는 거야. on top of them, 그들 위에로 쌓인다라고 하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앞쪽으로 가가지고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밑에다가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뇌라고 하는 거는 발달을 한다 그랬죠. 진화를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다른 몸 기관들도 진화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진화의 과정은 둘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합니다. 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면서 뇌라는 것은 나중에 발달하는 게 나중에 발달이 이전 발달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대체하지 않고 쌓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더해진다. 이전 발달에 더해지는 거지 이전 발달을 대체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은 몸이라고 하는 거는 진화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가 좋을까요? 뭐 인간이 이렇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꼬리가 진화를 했다고 쳐봐요. 그럼 꼬리가 이제 진화를 하는데 조금씩 만약에 뭐 없어졌어요. 뭐 꼬리가 없어졌어. 또는 꼬리를 대신하는 무언가가 막 이렇게 진화를 했어. 그러면은 이 꼬리는 사라지고 이 꼬리가 생기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는 대체하는 거잖아요. 꼬리가 사라지고 다른 무언가가 생기면 그 대체하는 거라고. 근데 뇌는 뭔가 나중에 발달한 게 이전의 것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쌓인다라고 하니까 얘도 있고 계속해서 쌓이고 더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몸의 진화와는 조금은 방향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지? 무슨 얘기인지? 자, 여기까지는 아주 스무스하게 갑니다. 근데 28 여기 4번부터는 와, 열이 받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자, 왜 열이 받는지를 이제부터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따라서 콜텍스라고 하는 거는 대뇌 피질입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좀 짜증나죠? 근데 괜찮아. 자, 대뇌 피질은 그 다음 동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대뇌 피질은 arose, 발생한다라는 거야. out of, 뭐뭐 밖으로 발생하냐면은 underlying subcortical structure, 밖으로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underlying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래 깔려있는이야. 아래 깔려있는 요 대뇌 피질 구조인데 그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뇌 피질 구조 아래에 있는 것으로부터 대뇌 피질이 발생을 한 거야. 그죠? 근데 그 대뇌 밑에 깔려있는 대뇌 피질 구조는요, 그 대뇌 피질 구조는 그것은 여겨진다라는 거야. 뭐로써? 생물적 조절, 이런 것과 조금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에서? 무의식 수준에서. 자, 무의식 수준에서 생물적 조절, 뭐 생물적 조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체온 조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그죠? 체온 조절. 그럼 체온 조절을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지금 내 몸이 38도인데 1.5도 내려야겠구만,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무의식 수준에서 생물적인 그러한 체온 조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러한 대뇌 피질 하부에 있는 구조로부터 발생을 한 게 대뇌 피질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만 문장이 나오면 깔끔합니다. 이렇게만 나오면 문장이 굉장히 깔끔한데 뭐가 나왔어? 지금 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요 놈 자체가 이 대뇌 피질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말은 굳이 안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해. 근데 그냥 굉장히 현학적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봅니다. 자, 일단 분석은 해줄게요. 대뇌 피질인데 그 대뇌 피질에 대한 동격입니다. 그래서 그 대뇌 피질은요, 바깥에 있는 껍데기라는 거야. 근데 그 밖에 있는 껍데기, 그것은요, 중재하는 거야. 조절하는 거야. 대부분의 소위 말하는 높은 수준의 기능들, 뭐에? 뇌의 높은 수준의 기능들을 관장하는 그러한 바깥쪽에 있는 껍데기를 얘기하는 대뇌 피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리고 특히나 those, 그러한 것들, 어떤 것들, of which가 다시 those를 꾸며줍니다. 그러면은 be conscious of는 무슨 뜻이야? 뭐뭐를 인식하다지. 그럼 우리가 인식하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그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됐죠? 우리가 인식하는 그것, 특히 우리가 인식하는 그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의 and가 묶어주는 거는 those와 higher functions입니다. 즉, 가장 높은 수준의 기능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 특히나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중재해주는, 조정하는 그러한 가장 바깥에 있는 껍데기인 대뇌 피질은 발생했다라는 거야. 요 아래에 있는 대뇌 피질 하부 구조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거지. 근데 이 대뇌 피질의 하부 구조, 그것은 뭐 하는 거야? 무의식 수준에서 생물학적 조절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해는 안 됐어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아는 게 중요해. 됐죠? 자, 요거 이해 안 됐으면 천천히 한번 다시 돌려갖고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알겠죠?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체온 조절과 같이 생물학적 조절을 무의식 수준에서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이러한 하부 대뇌 구조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거야. 대뇌 피질은. 그럼 발생했다라는 거는 진화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진화의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어디서부터 진화했다고? 무의식 수준을 관장하는 어딘가로부터 진화를 한 거야. 이해됐죠? 다음. In addition. 자, 이것도 욕 나와 진짜. 자, 문장이 이렇게 긴데요. 이 문장도요, 이렇게 길 필요가 없는 문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열받는 거야. 가봅시다. 자, 게다가 frontal lobes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얘는 전두엽입니다. 자, 전두엽은요. 자, 그 다음 동사가 뭘까? 얘에 대한 동사가. 응? 얘에 대한 동사가 뭘까? 얘는 아닌 것 같죠? 얘도 아닌 것 같고요. 얘도 아닌데? 얘도 아닌데? 뭐야? shit, fuck. 요 놈인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관장한다는 거야. 대부분. 뭐의 대부분을? 가장 섬세한 활동들의 대부분을 관장하는 거야. 근데 그 섬세한 활동들은
우리를 특정 짓는 거야. 아웃하게 만든다는 거지. 뭐로써? 인간으로서. 인간으로서 우리를 조금 더 특출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섬세한 활동들의 상당수를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놈이 담당한다라는 거야. 됐죠? 이게 끝이라. 이게 이 문장의 끝이라고요. 그리고 이 섬세한 활동들에 대한 예시가 부가 설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거까지도 깔끔하죠. 계획자기, 의사결정하기, 관점을 갖는 거, 자기 통제, 그리고 등등등. 이러한 것들과 같은 아주 섬세한 것들을 관장하는 거야. 인간으로서 우리를 구분짓게, 특정짓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관장하는 게 전두엽이래. 자, 이제 봅시다. 열받죠? 자,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놈은 뭐냐? 다시 동격으로 갑니다.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건 가장 최근에 진화된 부분이래. 네오콜텍스에서. 이거는 이제 신대뇌 피질이래요. 나도 몰라. 신대뇌 피질이 어딘지도 몰라. 하여튼 거기에서 가장 최근에 진화된 부분이래. 즉 가장 최근에 진화됐다? 나중에 진화됐다라는 거죠. 나중에 진화됐다. 아까 대뇌 피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로 진화한 거야? 전두엽으로 진화를 한 거죠. 그죠? 이해되지? 그런데 그것은 점령하고 있어요. 훨씬 더 큰 부분을 뇌에, 불필요한 내용이에요. 뇌의 가장 큰 부분, 훨씬 더 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인간에서. 뭐보다? 애니멀 릴리티브스니까 애니멀 사촌들, 즉 원숭이나 유인원들, 이러한 놈들보다 인간에서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뭐가? 이 신대뇌 피질이. 근데 이 신대뇌 피질에서 발생한 그런 나중에 진화한 부분이 이 전두엽이라는 놈인 거야. 그지? 근데 여기도 이렇게 끝나면 더 좋을 텐데 또 뭐야? and 다음에. 근데 그것은 자란다는 거야. forwards니까 앞으로 자란다라는 거지. from, 뭐로부터, 그리고 on, 어디 위로, top, 위, the rest of the cortex니까 대뇌 피질의 나머지 부분에 위에서 그리고 위로부터 앞으로 자란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겠었는데 대뇌 피질이 뭐 여기 있나 봐. 대뇌 피질이 있으면 그 위에서부터 해서 앞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게 전두엽이라는 거지. 근데 그놈은 다른 영장류들에 비해서 인간에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신대뇌 피질의 가장 나중에 진화한 부분이라는 거야. 즉 대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두엽이 진화를 한 거지. 그죠? 근데 전두엽이 어디서 진화했다고? 대뇌의 나머지 부분에서 진화를 한 거야. 즉 전두엽이 대뇌 다음에 이제 전두엽이 진화를 했는데 만약에 몸이라고 한다면 전두엽이 대뇌를 대신하겠지. 즉 대뇌가 사라지고 전두엽이 생겨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뇌는 뭐야? 대뇌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뇌에서 위에서 앞으로 해서 전두엽이라는 놈이 또 나왔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더해진 거잖아. 애드 된 거잖아요. 리플레이스 한 게 아니라 애드 되어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즉 뭐야? 대뇌는 무의식 수준이지. 무의식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 대뇌가 무의식 수준을 관장하는 대뇌가 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뭐야? 전두엽이라는 놈이 진화를 했어. 전두엽이라는 놈이 진화를 했는데 얘는 무의식 수준이 아니야. 굉장히 섬세한 그런 섬세한 부분을 관장하는 놈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어쨌든 대뇌보다는 전두엽이 훨씬 더 진화한 부분이잖아. 무의식 수준에서 섬세한 부분으로 간 거니까. 근데 전두엽이 대뇌를 대체했나요? 대체하지는 않았다고. 대신에 뭘 한 거야? 더해진 거지. 추가가 됐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지. 즉 뇌라는 놈은 뭔가 하나가 진화를 할 때 이전 거를 없애면서 대체하는 게 아니라 더해진다. 즉 이게 뇌의 진화에 있어서의 다른 몸과 다른 특징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뇌를 설명하고 전두엽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길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글을 이딴 식으로 쓰니까 애들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못 듣고 해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보니까 진짜 말하고자 하는 놈은 정말 단순한 건데 못 해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이런 글이 진짜 짜증나는 거죠. 자 다른 말로 하면요 구조야. 뇌의 구조는 반영한다라는 거야.
뭘 반영하면 이것의 역사를 반영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대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위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두엽이 발달을 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대뇌에서 전두엽으로 발달하는 그러한 진화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지. 뭐가? 뇌의 구조가. 그죠? 뇌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 아, 그럼 이렇게 진화를 한 거구나. 즉, 뇌라고 하는 뇌의 구조는 이것의 역사. 즉, 이것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뇌 진화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거를 반영한다라는 거죠. 뭐로써? 그치, 진화하는 그러한 역동적인 시스템으로서 이 뇌 진화의 역사를 반영해 준다라는 거지. 컴마 찍고 계속적인 폼이네요. 그럼 그런데 거기에서 그 시스템에서 한 부분은 진화하는 거야. 아우로브, 몸으로부터 다른 하나로부터 진화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의 아까 예시로 든 거는 전두엽은 어디로부터 진화를 한 거야? 대뇌로부터 진화를 한 거죠. 그리고 반응으로, 대뇌의 반응으로서도 진화를 하게 된 거다. 이렇게 해서 삽입전로까지도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4번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는데 제가 일단은 풀어서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좀 짜증나는 글이지만 제가 이제 좀 열심히 해석을 했으니까 알아들었을 거라고 보면은 이해를 좀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일단은 7회 1에서 4번까지는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지금 해설을 듣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댓글로 해가지고 질문하시면은 제가 영상을 찍어서 답변을 하든 아니면 댓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질문은 꼭 해주시면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마지막 시간. 그래서 7회 5번부터 8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고 내용 이해 잘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